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의 운명이 거대한 물결 속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 파도를 보지 못합니다. 저는 오늘 40년 넘게 나라의 앞날을 지켜본 한 무당의 예언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그는 이미 수차례의 국가적 위기를 정확히 예견한 인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맞습니다. 그는 대통령이 되었자.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왜 하필 지금인가? 여러분은 묻겠죠. 2025년 7월, 바로 지금이 전환점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말했듯이 달이 차면 기운다는 법칙이 지금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시대는 새로운 시작이 아니다. 낡은 시대의 마지막 몸부림일지도 모릅니다. 제가 앞으로 30분 동안 전할 내용은 단순한 정치 분석이 아닙니다. 이것은 한 영적 지도자가 본 국가의 미래 총사진입니다. 10월부터 시작될 변화, 1에서 2년 안에 터질 사건들, 그리고 2027년 진짜 새 시대의 문이 열립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답답함을 느끼고 계실 겁니다. 이게 우리가 원했던 변화인가? 왜 이 불안이 멈추지 않는가? 오늘 그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청와대는 왜 이재명을 거부할 것이며 그의 건강은 왜 흔들릴 것인가? 그리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배신까지. 이 모든 것은 이미 하늘에 쓰여진 각본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그럼 지금부터 대한민국의 숨겨진 미래를 함께 들여다보시죠. 끝까지 보신다면 앞으로 펼쳐질 모든 일이 예언처럼 맞아떨어질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지금 목격하고 있는 것은 새로운 시작이 아닙니다. 이것은 끝의 시작입니다. 이재명이라는 이름이 청와대에 오르는 순간 하늘은 이미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물통에 본 적이 있으신가요? 처음엔 맑았던 물도 시간이 지나면 썩어 악취를 풍깁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바로 그 물통입니다. 수십 년간 고여있던 부패와 거짓, 탐욕이 골마터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재명의 단서는 이 썩은 물이 넘쳐오르기 직전의 순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호했죠. 드디어 우리가 이겼다. 하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면 전혀 다른 그림이 보입니다. 썩은 물품은 버려져야 합니다. 새 물을 담으려면 먼저 낡은 그릇을 깨뜨려야 합니다. 이재명은 바로 그 마지막 썩은 물에 버려지기 직전의 물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 불안함, 그것이 바로 영혼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이건 진짜가 아니야. 곧 큰 변화가 온다. 우리 조상들은 이런 순간에 알았습니다. 폭풍 전의 고요함, 새벽이 오기 전 가장 어두운 시간.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이 사람은 새 시대를 이끌 왕이 아닙니다. 그는 낡은 시대를 끝낼 왕입니다. 이 말을 기억하세요. 역사는 항상 이런 인물들을 필요로 했습니다. 낡은 것을 무너뜨리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 이재명은 자신이 새로운 미래를 만든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과거를 끝내는 도구일 뿐입니다. 그의 얼굴을 자세히 보세요. 승리자의 기쁨이 보이나요? 아닙니다. 불안과 초조함만 가득합니다. 왜일까요? 영원 깊은 곳에서 그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진정한 왕이 아니라는 것에, 하늘이 선택한 자가 아니라는 것에. 조선시대 세조를 아시나요? 조카의 왕위를 빼앗은 후 평생 불안에 떨었습니다. 이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망관은 무겁기만 합니다. 그래서 그의 눈빛은 항상 흔들립니다. 누군가 자신의 비밀을 알까봐, 누군가 자신을 끌어내릴까봐. 무당은 이미 예견했습니다. 이재명은 대통령이 될 것이다. 하지만 그의 시간은 길지 않다. 길어야 2년, 짧으면 1년. 이것은 저주가 아닙니다. 하늘의 계획입니다. 썩은 시대를 끝내는 데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반지 마지막 한 방울이 넘치면 되는 것처럼 이재명의 역할도 그렇습니다. 그는 이 낡은 치제의 마지막 숨을 거두는 역할을 맡았을 뿐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조짐을 보고 있습니다. 취임 후 불과 몇 달, 벌써 균열이 보이기 시작했죠. 측근들의 불화, 국민들의 실망, 국제사회의 냉대. 이 모든 것이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정해진 수순입니다. 우리는 지금 거대한 절한기의 입구에 서 있습니다. 올해부터 시작된 이 3년은 한국 역사에서 가장 극적인 변화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낡은 것이 무너지고 새로운 것이 태어나는 상고의 시간입니다. 첫 번째 해인 올해는 환상이 깨지는 해입니다. 두 번째 해는 진실이 드러나는 해입니다. 세 번째 해인 2027년, 드디어 진정한 지도자가 나타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치적 결하다 아닙니다. 한국의 영적 재탄생입니다. 무당은 말했습니다. 청와대가 그를 거부할 것이다.
그곳은 진정한 왕만이 들어갈 수 있는 성소다. 이재명이 만약 초화대에 들어간다면 6개월을 넘기지 못할 것입니다. 그곳의 기운이 가짜 완화를 용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느끼는 답답함과 불안함을 부정하지 마세요. 그것은 여러분의 영혼이 진실을 아는 증거입니다. 곧 모든 것이 뒤바뀔 것입니다. 이 어둠은 새벽을 위한 준비일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왕관의 무게를 아시나요? 진짜 왕관은 금과 보석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백성의 신뢰와 하늘의 축복으로 만들어집니다. 이재명의 왕관에는 이 두 가지가 모두 없습니다. 그래서 그의 머리는 점점 무거워지고 그의 어깨는 점점 내려앉고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를 둘러싼 사람들조차 이미 그의 몰락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윤석열을 기억하시나요? 그도 왕관의 무게를 견디지 못했습니다. 이재명 역시 같은 운명을 겪고 있습니다. 아니, 더 빠르게 무너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왕관은 처음부터 가짜였으니까요. 진짜 권력은 미심에서 나옵니다. 하늘의 뜻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재명의 권력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거래와 파역, 그리고 어둠의 약속들에서 나왔습니다. 지금 그의 어깨를 보세요. 날이 갈수록 처져가고 있습니다. 목소리는 떨리고 눈동자는 불안하게 흔들립니다. 이것은 단순한 피로가 아닙니다. 가짜 왕관의 저주입니다. 그가 앉은 자리는 왕좌가 아니라 가시방석입니다. 매일 밤 그는 악몽을 꿉니다. 누군가 자신의 뒤에서 칼을 빼들은 꿈에, 그리고 그 꿈은 곧 현실이 될 것입니다. 해변에서 모래성을 쌓아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무리 높고 단단하게 쌓아도 파도 한 번이면 무너집니다. 이재명이 쌓은 권력이 바로 그 모래성입니다. 그는 자신이 철옹성을 쌓았다고 믿습니다. 주변에 충성스러운 부하들을 배치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그들은 충성하는 게 아니라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무엇에? 그가 약해지는 순간에 모래는 물로 뭉쳐질 수 있지만 물이 마르면 다시 흩어집니다. 이재명을 둘러싼 세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력이라는 물이 마르기 시작하면 그들은 순식간에 흩어질 것입니다. 아니, 흩어지기 전에 서로를 받고 올라서려 할 것입니다. 이미 그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측근들 사이의 미묘한 갈등, 숨겨진 질투, 그리고 배신의 씨앗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가장 무서운 적은 밖에 있지 않습니다. 안에 있습니다. 이재명의 몰락은 야당이나 검찰, 언론이 만들지 않습니다. 그를 가장 가까이에서 모시는 사람들이 만들 것입니다. 형님, 각하라고 부르며 고개를 숙이는 바로 그 사람들 말입니다. 역사를 보세요. 시전은 브루투스에게, 삼솔은 데릴라에게 배신당했습니다. 이재명도 예외가 아닙니다. 무당은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장 믿는 사람에게 등에 칼을 맞을 것이다. 이것은 은유가 아닙니다. 실제로 일어날 일입니다. 그 배신자는 지금도 그의 곁에서 웃고 있습니다. 충성을 맹세하며 그의 실수들을 하나하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그 기록들이 이재명을 무너뜨리는 폭탄이 될 것입니다. 하이에나를 아시나요? 그들은 혼자서는 사냥하지 못합니다. 무리를 지어 다니며 약한 먹잇감을 노립니다. 이재명 주변의 인물들이 바로 하이에나 무리입니다. 그들은 충성심이 아니라 이익으로 뭉쳐 있습니다. 권력의 단맛을 보기 위해 모여든 것이죠. 하지만 이제 권력을 손에 넣었으니 더욱 큰 욕심이 생겼습니다. 왜 내가 2인자여야 하지? 왜 내가 더 가질 수 없지? 이런 생각들이 모여 거대한 폭풍을 만들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부위만으로 시작됩니다. 인사에서 밀렸다.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 대우가 부담하다. 이런 불만들이 쌓이고 쌓여 결국 폭발합니다. 그리고 그때 하이에나들은 서로를 물어뜯기 시작할 것입니다. 가장 큰 상처를 입는 것은 물론 그들의 우두머리, 이재명입니다.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귀를 기울이면 들립니다. 권력의 회랑에서 속삭이는 음모의 소리가, 이 사람 밑에서는 미래가 없어. 차라리 바른 편에 서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속삭임들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가장 믿었던 사람이 기자회견을 열 것입니다. 더 이상 못 참겠다. 모든 것을 밝히겠다. 그날이 오면 모래성은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하이에나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이재명은 홀로 남겨질 것입니다. 왕관은 땅에 떨어지고 왕자는 텅 비게 됩니다. 이것이 가짜왕의 운명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 모든 배신의 드라마가 단순한 권력투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 뒤에는 더 어두운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얼굴은 영혼의 거울입니다. 이재명의 얼굴을 자세히 보신 적이 있나요? 카메라 앞에서 웃을 때조차 그의 눈은 웃지 않습니다. 입꼬리는 올라가지만 눈가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승리자의 얼굴이 아닙니다. 쫓기는 자의 얼굴입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볼 때마다 그는 자신도 모르는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세조를 아시나요? 조카인 단종을 폐위시키고 왕위에 오른 그 왕 말입니다. 왕이 된 후 그는 단 하루도 편히 잠들지 못했습니다. 늘 누군가 자신을 죽이러 올 것이라 믿었자. 이재명의 모습이 꼭 그렇습니다. 권력을 잡았지만 불안합니다. 왕좌에 앉았지만 편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그 자리가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입니다. 최근 그의 모습을 보면 급격한 변화가 느껴집니다. 얼굴은 부어있고 눈 밑엔 다크서클이 짙게 까였습니다.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말할 때마다 목소리가 갈라집니다. 이것은 단순한 과로가 아닙니다. 영혼이 보내는 경고입니다. 내가 있을 자리가 아니다. 빨리 내려와라. 하지만 그는 이 신호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아니, 무시하려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를 가장 떨게 만드는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 이화여. 전 경기도 부지사였던 그 사람입니다. 감옥에 갇혀있지만 그의 존재 자체가 시한폭탄입니다. 내가 모든 걸 다 안다. 필요하다면 다 말하겠다. 이 협박이 이재명의 잠을 빼앗고 있습니다. 무단은 경고했습니다. 그가 입을 열기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다. 갑작스런 심장마비 혹은 자살로 위장된 파살. 여러분은 믿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해보세요. 이재명 주변에서 일어난 죽음들의 하나, 돌이 아닙니다. 8명입니다. 모두 이산한 사원에서 이산한 시점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연일까요? 한 번은 우연일 수 있습니다. 두 번도 그럴 수 있자. 하지만 8번은 이것은 패턴입니다. 누군가 체계적으로 입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움직이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재명을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그를 조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를 여기까지 올려놨다. 우리 말을 들어야 한다. 이 조직의 정치는 아직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흔적은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의문의 죽음대, 사라진 증거대, 갑자기 바뀐 증언대. 이 모든 것이 그들의 작품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꼬리가 길어도 밟히지 않는 법은 없습니다. 무당은 분명히 보았습니다. 올해 하반기 그들의 정체가 드러나기 시작할 것이다. 작은 시마리에서 시작해 거대한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 이미 조짐이 보입니다. 해외 언론들이 주목하기 시작했고 양심 있는 내부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진실은 땅 속에 묻어도 언젠가는 싹을 틔웁니다. 이화영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지켜보세요. 만약 그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그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도미노가 쓰러지듯 하나의 진실이 드러나면 모든 것이 연쇄적으로 무너질 것입니다. 그때 이재명의 얼굴은 어떻게 변할까요? 지금의 불안한 표정이 공포로 바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포가 현실이 되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납니다. 피는 닦아도 흔적이 남고 거짓은 아무리 감춰도 냄새가 납니다. 이재명이 아무리 애써도 그의 과거는 그를 따라다닐 것입니다. 망자들의 목소리가 그를 부를 것입니다. 왜 우리가 죽어야 했는가? 진실을 밝혀라. 그 목소리는 점점 커질 것이고 결국 모든 사람이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내부의 위기보다 더욱 큰 폭풍이 밖에서 몰려오고 있습니다. 바람은 어디서 불어올까요? 때로는 가장 강력한 벼라의 바람이 먼 곳에서 시작됩니다. 이재명의 문화들의 폭풍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한국 밖에서 이미 형성되고 있습니다. 세계는 그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대통령이라고 부르지만 그 뒤에는 물음표가 따라붙습니다. 정말 합법적인 대통령인가? 미국의 주요 언론들에 보세요. 그들은 이미 이재명의 의혹의 대통령이라 부릅니다. 선거 과정의 이상만점대, 갑작스러운 표의 변화, 설명할 수 없는 통계적 이상 현상들. 이 모든 것이 해외에서는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한국 언론은 침묵하지만 세계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국제 무대에서 이재명은 이미 외톨이입니다. 중요한 정상회담에서 그는 환영받지 못합니다. 악수는 형식적이고 미소는 차갑습니다. 다른 나라 지도자들은 그와 거리를 둡니다. 왜일까요? 그들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곧 무너질 사람과 가까이 지낼 필요가 없다는 것에. 그런데 진짜 불꽃은 의외의 곳에서 타오를 것입니다. 해외에 사는 한국인들,
그들이 먼저 일어설 것입니다. 고국을 따라 있기에 오히려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무엇이 거짓인지 그들은 두려움 없이 목소리를 낼 것입니다. 우리는 속지 않는다. 진실을 요구한다. 이 목소림은 작게 시작되지만 점점 커질 것입니다. 뉴욕에서, 로스앤젤레스에서, 도쿄에서, 베를린에서 전 세계 한인들이 하나둘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수위와 집회는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한국에 전달될 것입니다. 한국 언론이 말아도 소용없습니다. 진실은 인터넷을 타고 흐르니까요. 무단은 명확히 보았습니다. 10월, 11월이 분수령이 될 것이다. 해외에서 시작된 불길이 한국으로 옮겨붙을 것이다. 왜 하필 그때일까요? 계절이 바뀌든 시대도 바뀌는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가을은 수확의 계절이지만 썩은 열매는 떨어뜨리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한국의 언론은 여전히 눈을 감고 있습니다. 아니, 감으라고 강요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바른 길을 찾아 흐릅니다. 개인 방송, 소셜미디어, 해외 뉴스의 번역, 이런 작은 구멍들을 통해 진실에 스며들고 있습니다. 처음엔 속삭임처럼, 그 다음엔 외침처럼 젊은이들이 먼저 깨어날 것입니다. 그들은 유튜브에서 해외 한인들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왜 우리 부모님 세대는 이것을 모를까? 왜 한국 뉴스는 이것을 말하지 않을까? 의문이 생기면 탐구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진실을 알게 된 사람은 다시 잠들 수 없습니다. 선거 부정의 증거들이 하나둘 새어 나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내부 고발자, 양심선언, 숨겨진 문서들. 처음엔 가짜뉴스라고 일축하겠지만 증거가 쌓이면 더 이상 부정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댐이 터지던 모든 것이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이재명은 지금 두 개의 전선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안에서는 배신자들과 밖에서는 진실과. 하지만 두 전선 모두에서 그는 패배할 운명입니다. 왜냐하면 거짓 위에 세운 왕국은 오래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람이 불면 카드로 만든 집은 무너지는 법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혼란 속에서도 더 깊은 계획이 조용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연을 관찰해 보신 적이 있네요? 큰 폭풍이 오기 전 세상은 이상하리만큼 고요해집니다. 새들은 울음을 멈추고 바람은 잦아들며 하늘은 무거운 침묵에 잠깁니다. 지금 한국이 바로 그 순간에 지나고 있습니다. 8월과 9월, 이 두 달은 속이는 강화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요즘 무엇을 하고 있나요? 보낼 뿌립니다. 주 4.5의 근무를 약속합니다. 각종 복지 정책을 쏟아냅니다. 국민들은 잠시 숨을 돌립니다. 아, 이제 좀 살만하네. 하지만 이것은 진정한 변화가 아닙니다. 마취제입니다. 곧 다칠 고통을 잠시 잊게 하는 진통제일 뿐입니다. 옛날 어부들은 알았습니다. 물고기가 갑자기 많이 잡히면 큰 폭풍이 온다는 것에 지금 이재명이 주는 달콤한 선물들이 바로 그런 신호입니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에. 그래서 서두릅니다. 국민들의 환심을 사려고, 잠시라도 지지를 얻으려고. 8월은 기만의 달이 될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 모든 것이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언론은 장밋빛 미래를 그립니다. 정치인들은 화합을 외칩니다. 하지만 민감한 사람들은 느낄 것입니다. 공기 중에 떠도는 불안한 기운에 폭발 직전의 화산처럼 부글거리는 무언가래. 9월이 되면 조금씩 균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작은 사건들, 사소한 논란들, 처음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거대한 폭발을 위한 도화선들입니다. 풍선에 바늘구멍이 하나둘 생기는 것처럼 작지만 치명적인 손상들이 쌓여갑니다. 그리고 10월, 무당은 이 달을 가리키며 몸을 떨었습니다. 이때부터 모든 것이 한꺼번에 터져 나올 것이다. 마치 오케스트라가 클라이맥스에 도달하되 모든 악기가 동시에 울려 퍼질 것입니다. 숨겨졌던 스캔들, 묻혔던 진실, 감춰졌던 증거들이 본물처럼 쏟아질 것입니다. 왜 하필 소리일까요?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늘의 시간표입니다. 가을은 심판의 계절입니다. 봄에 뿌린 씨앗이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 드러나는 때입니다. 이재명이 뿌린 거짓의 씨앗들이 썩은 열매가 되어 떨어질 시간입니다. 11월이 되면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됩니다. 국민들은 깨닫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가 속았구나. 분노가 슬픔으로, 슬픔이 다시 분노로 변할 것입니다. 거리에는 목소리가 울려 퍼질 것입니다. 처음엔 작게, 그 다음엔 크게, 마침내는 천둥처럼
그 중에서도 가장 큰 폭탄은 선거 부정의 진실입니다. 이것이 터지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납니다. 무당은 분명히 보았습니다. 선거의 진실이 밝혀지는데 그의 왕관은 먼지가 될 것이다. 한번 깨진 믿음은 다시 붙일 수 없습니다. 한번 드러난 거짓은 다시 감출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느끼는 이상한 표호나 그것에 속지 마세요. 이것은 진짜 표화가 아닙니다. 숨을 크게 들이쉬기 전에 잠깐의 멈춤입니다. 곧 모든 것을 뒤바뀔 것입니다. 준비하세요. 마음의 준비돼, 영혼의 준비돼. 하지만 이 모든 외적인 폭풍보다 더 빠르게 그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 자신의 몸입니다. 운명은 두 갈래 길을 제시합니다. 이재명 앞에도 두 개의 문이 놓여 있습니다. 하나는 법의 심판을 받는 긴 길, 다른 하나는 몸이 먼저 무너지는 짧은 길. 무당은 이 두 가지 미래를 모두 보았습니다. 어느 쪽이든 결말은 같습니다. 그의 시대는 끝납니다. 첫 번째 길을 먼저 보겠습니다. 탄핵의 길입니다. 선거 부정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국민들이 거리로 나서며 국회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결코 빠르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거짓의 뿌리가 너무 깊기 때문입니다. 그를 둘러싼 세력들이 필사적으로 저항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탄핵이 시작되더라도 2년, 길게는 3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법적 절차는 복잡하고 증거 수집은 어려우며 정치적 줄다리기는 계속될 것입니다. 국민들은 지치고 언론은 혼란스러워하며 진실과 거짓이 뒤섞일 것입니다. 긴 싸움입니다. 영혼을 갉아먹는 지루한 전쟁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길이 있습니다. 더 빠르고 더 극적인 길입니다. 그의 몸이 먼저 흥복하는 것입니다. 무당은 그의 검가를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한계점을 넘었다. 육체가 비명에 지르고 있다. 스트레스, 불안, 질책감, 이 모든 것이 그의 장기를 갉아먹고 있습니다. 보세요. 그의 걸음걸이가 어떻게 변했는지. 예전의 당당함은 사라지고 발걸음은 무겁고 느립니다. 숨소리는 거칠고 안색은 어둡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피로가 아닙니다. 몸이 보내는 최후 통첩입니다. 더 이상은 못 견딘다. 그만 내려와라. 만약 건강 문제로 무너진다면 1년에서 1년 반이면 끝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질 수도 있고 서서히 기력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똑같습니다. 권력의 자리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아무리 권력이 달콤해도 죽은 사람은 그것을 즐길 수 없으니까요. 그의 사주를 아시나요? 1963년생 토끼띠입니다. 올해 그의 나이 62세, 곧 63세가 됩니다. 동양 철학에서 이 나이는 중요한 절한점입니다. 특히 그의 사주에는 삼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3년간의 큰 애군, 몸과 마음, 그리고 운명 자체가 시험받는 시기입니다. 생일이 지나면 그의 운은 급격히 기울 것입니다. 마치 해가 서산에 걸리듯 그의 빛은 빠르게 사라질 것입니다. 삼재는 특히 건강에 해칩니다. 숨겨진 병이 드러나고 작은 증상이 큰 질환으로 발전합니다. 이것은 하늘이 정한 시간표입니다. 무당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길어야 2년이다. 그 이상은 불가능하다. 법이 그를 끌어내리든 몸이 그를 배신하든 2년이 한계입니다. 이것은 저주가 아니라 자연의 법칙입니다. 부정하게 얻은 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하늘이 준 것이 아니면 하늘이 거두어 갑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시계는 돌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내 추가 그의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는 이것을 막으려 애쓰겠지만 운명 앞에서 인간은 무력합니다. 물은 아래로 흐르고 해는 서쪽으로 지듯 그의 몰락도 피할 수 없는 자연의 이치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가 끝까지 버티려 한다며, 만약 그가 초화대라는 성역에 들어가려 한다면 그때는 더 무서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청와대를 아시나요? 그곳은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600년 한국 역사의 기운이 모인 성스러운 장소입니다. 그곳은 진짜 왕말을 받아들입니다. 윤석열이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청와대가 그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이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더 심할 것입니다. 무당은 경고했습니다. 만약 그가 청와대에 발을 들인다면 6개월을 넘기지 못한다. 길어야 1년이다. 왜일까요? 그곳의 영적 에너지가 가짜를 용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도둑이 왕자에 앉으면 왕자다 그를 태워버립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닙니다. 역사가 증명하는 진실입니다. 나는 장담한다.
그가 청와대에 들어가면 쓰러질 것이다. 득이부라. 모당의 눈빛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청와대의 기운이 그의 몸을 직접 칠 것입니다. 두통으로 시작해서 현기증으로, 그리고 결국은 이미 약해진 그의 육체가 그 강력한 에너지를 견딜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절망하지 마세요. 이 모든 어둠은 세력을 위한 준비입니다. 겨울이 깊을수록 봄은 더 따뜻하게 옵니다. 이재명의 시대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마지막 진통입니다. 고통스럽지만 필요한 과정입니다. 썩은 것을 도려내야 새살이 돋으니까요. 힘든 시기는 1년, 길어야 2년이다. 그 후엔 진짜 지도자가 나타날 것이다. 2027년, 기억하세요. 그때부터 한국의 진정한 부활이 시작됩니다. 새로운 왕이 청와대에 들어갈 것입니다. 하늘이 선택한, 백성이 인정한 진짜 지도자가. 그는 청와대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곳에 있을 자격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시련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미국과의 경제 위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앰프보다 더 큰 폭풍이 올 것입니다. 이미 흔들리는 한국 경제는 더 큰 충격을 받을 것입니다. 준비하세요. 화리뜰에 졸라매고 서로를 고우며 이 폭풍을 견뎌내야 합니다. 그러나 잊지 마세요. 폭풍 뒤엔 맑은 하늘이 옵니다. 시련 뒤엔 축복이 기다립니다. 우리 민족은 늘 그래왔습니다. 일제강점기를 견뎠고 전쟁을 이겨냈으며 IMF를 극복했습니다. 이번에도 우리는 일어설 것입니다. 더 강하게, 더 지혜롭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시대의 증인입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희망을 놓지 마세요. 어둠이 깊을수록 별은 더 밝게 빛납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이 모든 예들도 지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나은 내일을 맞이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의 약속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운명입니다. 준비하세요. 견디세요. 그리고 기다리세요. 새로운 한국, 새로운 시대가 곧 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평화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